상장진분들과 질문과 또 답변의 시간 다정하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요 장면 시연 아주 잘 봤습니다. 먼저 질의응답 시간 갖기 전에 한 분 한 분 먼저 인사와 간단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대전예술의 전당 공연기획팀장 장소영입니다. 지난 2018년 연말 대전 공연을 시작으로 이렇게 서울 공연장에서 뮤지컬 팝아카데미를 HJ컬처와 함께해서 오늘 이 자리가 뜻했습니다.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과 연출을 맡은 김민입니다. 오늘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파가니니에서 샬롯 베르니의 역할을 맡은 유준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파가니니에서 아키레 역할을 맡은 박규원입니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사람 빼고 모든 걸 얻은 콜레인 보네르 역의 뮤지컬 배우 서승호입니다. 네, 뮤지컬 파가니니에서 파가니니 역을 맡은 KOM 후입니다. 새로운 신기한 뮤지컬 파가니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파가니니에서 루치오 아모스 역할을 맡은 김경수입니다. 좋은 사진과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파가니니에서 콜레인 보네르 역을 맡은 이준혁입니다. 좋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사 널리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파가니니에서 아키레 역할 맡은 이승현입니다. 사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파가니니에서 샬롯 베르니의 역할을 맡은 하연지입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김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J 컬처의 한선입니다. 뜻깊은 또 천상 뮤지컬 파가니니의 최연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분 한 분의 소감과 인사 들어보셨어요. 사진을 특별히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쁜 사진 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질문을 받기 전에 앞서서 제가 질문을 대전예술의 전당 장수영 프로듀서께 먼저 한 말씀 여쭤보고 싶어요. 그 대전예술의 전당 개관 15주년을 기념해서 이 공연을 HJ컬처와 공동 제작해서 무대 위에 올리셨는데 보통은 서울 공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어를 시작을 하는데 이 공연은 먼저 투어를 지역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21년까지 대전 방문회로 지정이 돼서 여러 관객분들께서 대전을 찾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서 소년 뮤지컬을 3장 뮤지컬로 같이 진행을 하게 됐고요. 또 5일 8회 공연 동안 실제로 매해 100분 이상의 관람객분들이 타지에서 와주셔서 많은 호흡 끝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대전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의 관객분들이 이 무대를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기자님들도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저희가 바로 마이크를 전달할게요.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먼저 손을 들어주시죠. HJ컬처 한 대표님과 그 다음에 연출과 극작을 해주신 작가 두 분 선생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파가니니는 정말 소름 끼치는 바이올린의 리칭 소리만으로도 저희가 경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오늘 그 손동작이나 이런 동작들이 정말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그렇게 하는 오디션을 저런 선수들을 뽑아낼 수 있었던 배경이 정말 궁금하고요. 왜 가능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뮤지컬 배우들이라는 것은 얼굴 잘생기고 연기 잘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보통 노래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노래뿐만이 아니라 연주까지 이번에는 세 개가 합쳐져야 되는 어려운 공연을
해주는 것이어서 저분이 워낙 많이 연습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원래 발군의 실력을 갖고 있는 건지 정말 뒷깎기? 쓰면 안 되는 단어를 썼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편집을 분명하게 한 것인지 정말 저는 놀랐어요. 굉장히 놀랐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는 동안에 작가와 연출을 맡아주신 분을 한번. 작가님 따르시고 저는 작가. 예. 그러면은 질문이 나뉘어져야 되는데 따로따로 질문 하나씩만 드립니다. 작가분께 먼저 질문드리는 것은 영화에서 보통 우리가 뮤지컬 영화에서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파가니니의 마지막 음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목숨을 잃는 영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밖에서 보니까 갬블러 카지노라는 파가니니의 슬로건을 땄던데 이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이 스릴감을 어떻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슬로건을 따신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쭙고요. 연출가 선생님은 이 지금 대전 무대하고 이 사이즈가 세트가 꼭 같은 것인지 아니면 변형을 세종문화회관에서 MC어트에서 하기 위해서 갖고 오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더 묻고 싶은 게 많지만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먼저 한수원 프로듀서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콜 씨가 너무 잘했다.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요. 아마 제가 드릴 말씀보다 왜 이렇게 잘하는지는 콜 배우가 말씀드리는 게 아마 잘 콜 배우를 모르는 사람 같은데 본인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그럼 콜 배우가 마이크를 잡으시고 사실 전공자시잖아요. 예. 전공자로서 이 무대를 서시게 된 건데 어떤 계기로 이 무대 캐스팅이 되신 건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바이올린, 클래식 바이올린 전공했고요. 이제 파가니니 이전에도 제가 뮤지컬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가니니 제작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주위의 뮤지컬 관계자분들께서 이건 꼭 콘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이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오디션을 보고 뽑혀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바이올린 전공자이긴 하지만 그냥 예술은 다 통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또 그에 따른 새로운 길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나 파가니니라는 존재는 바이올리니스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전설 같은 그런 분이니까 특히나 이 뮤지컬만큼은 정말 파가니니가 바이올린을 진짜 신들린 연주같이 하는 그런 모멘트가 나와야 더 멋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됐고 다행히 또 이렇게 저를 뽑아주시고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물론 전문 배우가 아니지만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작품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배우의 무대를 보시고 너무나도 큰 감명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제 김은혜 작가가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이 작품 쓰시면서 아마 이 인물을 어떻게 풀어낼까 고민하신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먼저 말씀하신 카지노 파가니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기록들이 남아있긴 한데 사실은 아주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이 파가니니라는 인물의 인생에서 저희가 어떤 위기를 잡을 것인가, 이 사람이 어떤 갈등 포인트를 잡을 것인가 했을 때 그 지점이 그가 굉장히 이제 편안한, 잘 나가는 음악가로서 촉망받던 시절이 있다가 뭔가 좀 쇠약하는 그런 포인트가 됐던 게 그 지점이었었어요. 저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도 저희들 보면 이렇게 유명하신 예술가나 뭐 예체능, 체육인들 보시면 되게 유명해지고 잘나지면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자고 많이 이제 제안들을 하잖아요. 실제로 파가니니에게도 카지노 사업을 하자는 제안이 들어갔고 그의 이름을 걸고 카지노가 설계되려고 준비됐는데 사실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그가 실제로 굉장히 공경을 겪어요. 그거에 관련돼서 그 이미지가 많이 추락하고요. 그래서 그때가 그 음악가로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갈망이 많았던 시기고 또 그 사람의 이미지로 많은 것을 잃었던 시기고 또 건강적으로 많이 쇠락했던 시기여서 저희 극에서는 우리 어떤 터닝포인트 역할을 하는 지점으로 잡았던 거고요. 오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을 최대한 이제 그때 있었던
있는 최대한의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그게 좀 녹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최대한 있는 이야기를 이제 무대 위에 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 담아내려고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연출계 그럼 답변을 좀 들어볼까요? 대전 무대 그대로 옮겨오셨는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저희 이제 심판대 이미지와 그 파가니의 강렬한 선율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차고울의 회전 무대가 주로 쓰이는데 이 무대 사이즈는 그대로 대전에서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대전과 서울 MC역사의 차이는 저희 1층 간격의 뎁스 차이여서 그러한 동선제 수정이 크게 이루어졌고 대전 공연과 서울 공연이 다른 게 각 인물 간의 그 연결고리들을 좀 더 보강하는 그런 작업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같은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존재하네요. 계속해서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연합뉴스 수정입니다. 좀 형식의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가니니가 어떤 바이올리니스트들에게는 전설과도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클래식 전공자로서 이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불린 파가니니를 만든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고 설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맡으신 소감 부탁드리고 또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기에 가깝게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연기적인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정말 잘하는 연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연기적으로 보완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런 뮤지컬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제가 파가니니가 되는 거니까 정말 저에게 큰 영광이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음악을 했었을 때는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할 때는 파가니니의 곡을 연주만 했었었는데 지금 제가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돼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어떠한 마음으로 연주를 했을까까지 다 좀 이렇게 깊게 생각하면서 무대 위에서 표현을 하다 보니 저로서도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고 파가니니 곡들은 이제 클래식 전공자들은 많이 하는 곡이지만 무대에서 파가니니를 할 때마다 늘 새롭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아무래도 뮤지컬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파가니니가 더 알려진다면 바이올린 전공자로서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일 것 같고 그래서 이 뮤지컬 파가니니가 또 새로운 형식의 또 창작 뮤지컬이다 보니 정말 이렇게 입소문도 많이 타고 좋은 기사 많이 써주셔서 널리 알려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뮤지컬이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 액팅이나 그런 연주할 때 액션들이 좀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파가니니 하기 전에 예전에 제가 뮤지컬을 했었을 때 가장 당혹스러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었는데 모든 연주자들은 무브먼트나 액션이 연주에 도움이 되는 액션만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우선인데 뮤지컬에 왔더니 그것과 관계없이 이렇게 멋있는 포즈와 동작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게 돼서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음이 흔들리거나 좀 미스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갈등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몇 번의 경험이 있다 보니 사실 파가니니 할 때도 연출님과 연습을 할 때 하다가 이렇게 막 무릎을 꿇으면서 연주하거나 이렇게 이러면서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그런 미스가 없게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최대한 오차를 줄이려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연주하면서 이렇게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런 거는 정말 혼자서 수백 번 이상 연습하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이 극이 보여주는 이렇게 보여준다는 그런 형식에도 맞출 수 있게 좀 많이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악마의 연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평소보다 더 이렇게 좀 격렬하고 과격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콘서트를 하거나 음악회에서 보여지는 저희 모습보다 이렇게 오버페이스로 늘 이렇게 흥분해서 연주를 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또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파가니니의 연주가 사람들을 홀릴 수 있는 그런 설득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연주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외 공연 때마다 팔이 부러져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팔도 부러지고 무릎도 조심하시고
제가 폰 씨가 직접 연주하시는 걸 눈앞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 무대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뮤지컬 배우로서도 파가니니로서 이 무대에서는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 질문 받는 동안 제가 김경수 배우분께 먼저 질문 한번 드리고 다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루치오가 참 넘버가 고난도입니다. 이 역할을 일부러 그렇게 부여하신 듯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요. 감정과 함께 좀 표현하기 어렵지는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고난이도 왜 넘버라고 생각하면서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역시 다르시네요. 아니, 지금 저한테 편한 곡이라서라기보다는 너무 과분하고 어려운 곡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일단 다행히도 제가 완전 처음부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작곡가님께서 최대한 저한테 맞춰서 음역을 설정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그 상태에 이입해서 열심히 넘버를 소화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즐겁게 고난도 넘버를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손 들어주신 우리 기자님 한번 질문을 받아볼까요? 질문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작가님 점을 여쭤보고 싶은 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뮤지컬을 통해서 이제 지금 라흐마니노프나 뭐 반고나 뭐 모차르트, 베토벤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파가니니를 이제 뮤지컬로 좀 살린 건데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파가니니를 등장시킨 어떤 그 파가니니를 뮤지컬 쪽에 살린 그 이유가 뭔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작곡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은 이제 이런 음악 같은 거 아무래도 파가니니 음악과 파가니니가 했던 곡과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 라는 곡과 좀 조화나 비율 같은 것들도 아니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느 걸 또 중점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떤 곡을 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오리지널이나 어떤 느낌이 해야 되는가 많은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김은혜 작가님부터 왜 하고 많은 인물 중에 파가니니까 궁금하네요. 일단은 그 인물 자체는 어떠냐면 이제 먼저 컴퍼니 쪽에서 말씀해 주신 그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 컴퍼니 자체가 워낙 그 예술가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명을 잘하는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노하우가 좀 쌓여 있는데 이번 과정에서 또 제가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예술가라고 똑같이 인생을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또 어쨌든 빈센트 van 고흐는 화가 있고 이 사람은 또 유명곡이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그게 이제 그 예술가라는 장르라는 범주 때문에 어떤 공식이 세워지는 건 아니구나라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가로 참여했을 때 느꼈던 그 고민 포인트들은 저를 포함한 대중분들이 알고 계신 파가니니 이미지와 또 광고에서 우리가 듣던 세라핀 파가니니 음악과 그리고 파가니의 실제 이야기와 또 파가니에 관한 떠도는 소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다른 것들이었어요. 네, 그 생각보다 이 사람이 멋진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적인 기록들은 생각보다 없는데 음악은 너무나 명료하게 남아있고 그 사람이 남겼던 이야기들과 우리가 또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의외로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그런 세종대왕님이면 그분의 이야기들이 맥락이 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파가니니는 정말 유명한 거에 비해서 대중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잘 모르는 것도 많고 그리고 또 그분의 인생과 그분이 남겨진 음악이 또 다르고 또 그분의 음악을 소화하고 있는 또 분야가 너무 다양하고 해서 그럼 과연 관객분들이나 대중들이 파가니니 어떤 포인트를 제일 궁금해하고 매력적으로 느낄까,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임세영 음악감독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작곡도 함께 참여하신 김은영 연출께서 좀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아까 첫 질문에 조금 연출가로서 조금 첨언을 하자면 이제
HJ 컬처에서 이제 예술가의 작품을 그려낸 작품이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들의 삶을 이야기했고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준 작품들이었다면 저희 파가니니는 그거와는 다르게 기획 의도는 파가니니가 수많은 다른 예술가들에 대한 찬사나 경애나 그런 질투의 시선과 다르게 다른 예술가와 다르게 악마라고 불려진 그거에서 먼저 출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왜 악마로 불려졌을까? 그래서 파가니니가 악마인가 아닌가를 알고자 하는 작품이 아니라 그가 악마라고 불려졌을 때 과연 누가 악마인가, 누가 악마여야 되는지, 누가 악마이길 바라는지 하는 그 주변 인물에 대한 욕망의 시선을 주로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가니가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다른 예술가와는 다른 면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걸 작가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셨던 그 지점을 가지고 이 파가니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았는지 하는 그런 작품의 지금 기획 의도로 시작해서 출발된 작품이고요. 그리고 저희 작곡가 입장에서 아까 질문해 주신 그 파가니니 음악을 어떻게 녹였는지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파가니니 음악이 워낙에 24번 카프리스가 워낙에 유명해서 저희가 아까 악마의 연주 마지막 연주한 것 중에 그 하이라이트로 뒷부분만 보여드리는 건데 그 멜로디가 너무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저희가 고증했을 때 이 저희 작품에 어떻게 매력을 넣을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파가니가 락스타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음악 컨셉을 락 클래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강렬하고 자극적인 그 당시에 그 파가니 이미지를 그대로 이용해서 음악 전반적으로 락 장르라는 컨셉을 깔았고 그래서 그런 파가니의 굉장히 클래식한 그 아름답고 위대한 선율들을 그 락 장르에 녹이면서 좀 더 자극적인 이미지로 음악 전반적인 컨셉을 깔은 작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콜랭 두 배우의 이야기를 듣고 또 질문을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준혁 배우랑 서승원 배우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준혁 배우 콜랭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성공을 꿈꾸는 신분 상승을 꿈꾸는 사업가이고요. 그리고 극중에 등장하는 샬롯이라는 약혼자입니다. 네, 파가니니와 동업을 시작해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일이 꼬여지는 바람에 이제 슬슬 혼색을 드러내는 그런 인물입니다. 슬슬 그렇죠? 네. 거칠게 드러내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승원 배우는 그럼 이번 작품에서 콜랭 연기하면서 좀 이게 제일 힘들었다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어느 작품을 하든지 힘든 부분은 항상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이 작품 또한 여느 작품과 마찬가지로 초연이라는 부담감이 제일 먼저 컸습니다. 이 파가니라는 공연이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4명과 4분은 언젠가 계속 열리게 될 때 제가 첫 번째 콜랭 역할을 맡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초연의 첫 캐릭터 연기를 잘 잡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고요. 더블 캐스트가 다행히도 있어서 같이 응용하면서 드라마와 그런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참 장점으로서 다가왔고요. 그리고 악역을 연기하는 게 굉장히 배우로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역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살인마도 있고 콜랭처럼 돈을 위해서 뭐든지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악역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미드를 보면서 그 악역들은 어떤 제스처를 하며 그들이 원하는 걸 얻을 때와 얻지 못할 때의 쾌감과 표정 같은 걸 캐치를 하며 저만의 제스처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고 샤워하면서 매일 콜랭 대사와 노래를 하면서 미친놈처럼 역할에 집중하려고 노력한 결과 현재 콜랭 분해를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관객분들에게 악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일 어려웠던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 안에 선이 더 많은데 악을 드러나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혀 모르겠는데 불편한 감을 집에 좀 방음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샤워할 때 막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게 들리면 정말 믿지 말았지 너무 무서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선한 사람입니다. 예, 무대 뒤에서도 너무너무 인상이
이렇게 몰입을 하셔서 말도 한번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이에요. 자, 혹시 또 기자님들 질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앞줄에. 네. 하인지 배우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작품들 보면 대부분 다 이제 현대 배경 쪽 작품들 많이 하셨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약간 드레스 같은 옷을 입는 이런 캐릭터보다는 좀 더 털털한 이미지의 캐릭터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공연 참여하시는 수업 어떤지 캐릭터가 변한 것 같은데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정말 전곡을 찍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고요. 제가 이제 어떻게 운 좋게 이제 이 작품에 함께 합류를 하게 되어서 무엇보다 이제 제가 파가니니의 뮤즈를 지금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상의 목소리를 지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털털하게 이제 약간 폭주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정말 내가 정말 내 안에 어떤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어떻게 잘 드러내면서 파가니니와 함께 잘 화합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크게 고민이 되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평소에 저 같았더라면 정말 직진을 했겠지만 이제 그런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세련되고 그리고 좀 더 품이 있고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아까 승원 오빠가 샤워하면서 노래 불렀다고 하셨는데 전 정말 길 다니면서 약간 꼬꼬진 여자처럼 계속 성화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작품에 함께하게 된 소감 자체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 부족함이 많은 배우들께도 저를 믿고 이렇게 샬롯트 베르니에라는 역할을 함께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열심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팀은 샤워하면서도 노래하고 길 걸으면서도 노래하고 좀 무서운 그런 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 샬롯 유주희 배우께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무대를 딱 보면서 파가니니에게 샬롯이 어떤 감정을 느낄까? 어떤 감정이지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우님께서 이런 감정이다, 이런 느낌일 거다 어떻게 생각하면서 표현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네. 네, 제가 이 작품에서 파가니니를 보면서 어떤 샬롯은 음악적인 사랑과 어떤 음악에 대한 사랑과 음악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넘치는 캐릭터여가지고 파가니니를 처음 만났을 때 사람들은 악마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서로 통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악 안에서 서로 통해서 그게 어떤 아름다움으로 승화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파가니니를 보는 마음은 음악으로 피어났다. 노랫말 가사처럼 음악으로 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으로 피어났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아킬레 두 배우에게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초반과 후반의 아킬레가 좀 다른 느낌인데요. 좀 이렇게 완전 다른 사람 같이 저는 보이더라고요. 표현하시기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우리 작품에서 아킬레는 주인공은 파가니니지만 사실 또 그때 설명하는 건 아킬레이기 때문에 처음에 보였던 아킬레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또 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표현했던 아킬레라면 또 이왕에는 아버지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막는 저 나쁜 루치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루치오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그렇게 나뉘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저는 이 작품을 하면서 매번 루치오를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고 있고요. 언젠가는 루치오를 이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로라도 무대 뒤에서 멱살 안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유승현 배우가 또 답변을 해주세요. 이 아킬레가 기억하는 파가니니 어떤 인물이다 생각을 하시나요? 아버지 파가니니. 네네. 네,
실제로 이제 저도 이 작품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아무렴 실제 사건, 실제 인물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서적을 찾아봤는데 사실 아킬레에 대한 서적은 좀 많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는 이제 아버지 파가니니가 자기가 이제 몸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을 시켜서 주변 음악가에게 가서 너무 잘 연주를 들었다고 돈을 건네주기도 하고, 한마디로 이제 아들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 돈을 따로 모아놓기도 하고. 사실 제가 만약에 그 아들이었다면 너무 가슴 아프고 슬펐겠지만, 사실 모르겠어요. 이 파가니니 아버지에 대한 이런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 공연을 하다 보면 사실 그런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감정을 쏟게 된다기보다는 이 그때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좀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 교회가 정치권에도 이입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줬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까 첫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실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어쨌든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야 아버지의 유언이자 그때는 되게 명예롭게 생각했던 하느님의 땅에 이렇게 아버지를 안치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계속 제 이야기는 듣지 않고 나쁜 건 아니고 각자 자기만 정당성은 있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악마에 대한 집중 조명을 하고, 그리고 그 파가니니가 묻힘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런 피해들을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이 결국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자 점점 이제 처음에는 마음 다잡고 준비했던 이 마음들이 점차 이제 이성의 뼈를 놓고 점차 이제 감정적으로 변하는 그런 아킬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연기하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만약 아킬레였다면 거의 40년 동안을 이렇게 아버지가 붙일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하는데, 결국에는 고중으로는 이제 그 교회 매장에 결국엔 붙이지 못해요. 또 실제로 물론 우리 극에서는 그렇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킬레의 또 심정이 또 어땠는지 좀 고스란히 좀 전달하기 위해서 많이 좀 지금도 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게 시작부터 끝까지 싹 달라지는 이런 아킬레의 모습, 박규현 배우와 유승현 배우가 어떻게 표현할지 본 공연에서도 잘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님 질문 한 번 더 받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실 연예트렌스 이은지 기자는 저는 대표님께 좀 여쭤보면요, 그 파리넬리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시던 그 남북곡을 다 봤어요. 저는. 그리고 이거는 좀 대전은 좀 못 봤는데 지금 어쨌든 이 모습은 처음 보는데 공연으로는. 근데 뭐랄까, 굳이 이런 음악을 선택하신다는 것이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하다 보니 물론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고, 뭐랄까, 그 작품으로서의 방향이라고 할까? 이렇게 했더니 뭔가 관객도 평단도 호평이 있더라. 이런 것을 만약에 노하우라고 한다면,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반대로 음악극이라고 하는 그 파리넬리 하면 일단 그 뭔가 막 카운터 테너의 뭔가 그런 것들이 상상이 되고, 파가닌이라고 하면 또 뭔가 엄청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올린 뭔가 그게 상상이 되고, 근데 이제 그게 관객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제목 하나만으로도 그 기대가 엄청나거든요. 이제 막상 이제 공연이라고 봤을 때는 사실 그것을 재현하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가 이만큼 있었던 것이 살짝 이제 좀 무그러지기도 합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근데 그런 것을 알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도 왜 이런 음악극이랄까, 뮤지션이랄까, 그러니까 예술가, 그렇게 해서 주제를 잡고 이렇게 작품들을 만들어 가시는지 사실 이것도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기대를 또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고, 정구 씨 같은 경우는 노래도 해야 되고, 이게 과연 이 전공자시니까 저 정도 하시는 노래를 그래도 뭐 불편하지 않아 라고 그냥 봐줄 수 있겠지라고 우리가 그냥 감안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그런 부분은 저는 좀 지금도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자꾸자꾸 시도하시는 이유? 그게 저는 좀 궁금하네요. 맞아요. 한인물의 인생 전체를 이 짧은 시간 안에 담아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려운 시도를 계속하고 계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딱히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제 작품을 이제 만들지는 않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술가들의 시리즈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예술가와 어떤 인물의 얘기를 할 때는 사실 상당히 괴롭습니다. 창작진들하고도 오랜 시간 준비를 하게 되고 또 하다 보면 의견 충돌도 상당히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 왜냐면 어쨌든 그 인물을 표현하는 것들이 각기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파가니 같은 경우 저희가 작곡 겸 연출라는 걸 저희가 함께 이제 작곡 해야겠다 생각한 것도 아무래도 예술가들의 어떤 심리라든지 상황들을 좀 더 잘 아는,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연출이 있어야 음악과 함께 붙을 수 있겠다 해서 저희 이제 기훈형 이제 연출가님과 작곡을 함께하는 형태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어떤 강렬한 제목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상당히 크지만 사실 저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연 예술로서 타 장르와 비교했을 때 관객들에게 가장 이펙트 있고 관객들에게 가장 환상적인 어떤 환경을 심어줄 수 있는 작품의 어떤 소재에는 예술가의 소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 배우들하고도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또 배우들을 제가 캐스팅하고 또 부탁을 할 때 저희 상당히 고민 많이 하고 그리고 저희 배우분들 농담도 하시기도 했지만 이 캐릭터에 대한 해석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고생을 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또 그것들을 해석해서 함께 해주는 배우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리하면 다시는 이제 안 해야지 저희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지금 하이드 레이스에도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 카운테너 못 구하셔서 어떻게 해줬을 거냐고 해서 제가 다시는 안 하려고 했는데 파가니니하고도 다시 내가 이걸 미쳤지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코너 없으면 이제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상당히 오디션을 많이 진행했는데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생각을 좀 제가 면밀하게 하는 편이 아니라 하고 싶으면 좀 하는 편이기도 하고 또 항상 특히 이제 저와 함께 가는 많이 또 호흡을 해주는 좀 김은영 연출에 욕심이 많아서 제가 이거 할 수 있겠어 하면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또 매일까지 오고 그래서 아마 저보다는 김은영 연출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것도 함께 해주는 또 계속 해주는 우리 배우 그래서 그런 팀워크를 아마 또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적의 화살을 교묘하게 돌리셨어요.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신데 진짜로 나 다시는 하기 싫다 얘기해 주신 게 저 조금 진심인 것 같기도 해요.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고 한 인물을 표현해낸다는 게 또 관객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저도 관객으로서 그런 짐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꼭 이 질문 해야겠다 하시는 분이 없으시다면 저희가 포토타임을 진행해도 될까요? 네, 괜찮으시다면 저희 이제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